메이데이, 메이데이! 미 해군 방어망이 완전히 뚫렸습니다. 제발 누가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불바다로 변해버린 호르무즈 해협 한가운데에서 절박한 구조 신호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사방에서는 자폭드론과 무장 쾌속정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었고 세계 최강이라 불리던 미 해군의 방어망마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선원과 200척이 넘는 선박이 그대로 바다에 갇힌 절망적인 순간, 그때 모두가 포기하려던 그 죽음의 바다를 가르며 단 한 척의 군함이 돌진해 들어왔습니다. 작고 낡았다고 조롱받던 대한민국의 군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전 세계 해전 역사에 남을 믿기 힘든 사건이 시작됩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에 남겨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저는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평생을 거칠고 험한 바다와 씨름하며 살아온 30년 경력의 베테랑 항해사이자 그날 생지옥으로 변해버린 호르무즈 해협 한가운데 갇혀있던 30만 톤급 초대형 미국 국적 유조선 오리온호의 선장이었죠. 지금도 가만히 눈을 감으면 페르시아만의 그 숨막히도록 끈적끈적했던 열기와 콧속을 파고들던 매캐한 화약 냄새, 그리고 사방에서 고막을 찢을 듯이 울려 퍼지던 선원들의 단말마. 비명소리가 생생하게 귓가를 맴돌아 온몸에 소름이 쫙 돋곤 합니다. 전 세계 바닷길을 숱하게 누비며 폭풍우와 해적 등 산전수전을 다 겪었다고 자부했던 저였지만 그날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던 일은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끔찍하고 잔혹한 악몽이자 동시에 제 평생 두 번 다시 보지 못할 가장 위대하고 경이로운 대한민국의 기적이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란 혁명수비대의 기습적인 호르무즈 해협 전면 봉쇄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 잘 아시겠지만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연결하는 이 호르무즈 해협은 가장 좁은 곳의 폭이 겨우 54km에 불과한 그야말로 바다의 비좁은 목구멍과도 같은 곳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 석유 공급량의 무려 3분의 1이 매일같이 이 위험천만한 길목을 통과해야만 하죠. 하루 물동량만 2,100만 배럴, 금액으로 따지면 매일 26억 달러어치의 어마어마한 원유가 지나는 세계 경제의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란이 바로 이 비좁은 길목 양쪽에 수백 척의 무장, 쾌속정과 기뢰를 쫙 깔아버리고는 완전 봉쇄를 선언해버린 겁니다. 해협 안쪽에서 차례를 기다리며 정박해 있던 저의 오리온호를 비롯한 212척의 거대한 민간 상선들은 하루아침에 옴짝달싹도 못하고 도간에 든 쥐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당시 제 유조선 바로 우측에는 아랍에미리트, 즉 UAE 왕실 소유의 거대한 국영 화물선들과 국적 유조선들이 뱃머리를 나란히 한 채 바짝 붙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무전과 뉴스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거대한 UAE 화물선들 내부에는 그저 평범한 화물이 실려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차세대 최첨단 방공 미사일 시스템인 천궁의 핵심 부품들과 UAE의 국가적 명운이 걸린 천문학적인 가치의 극비 전략 물자들이 가득 실려 있다고 했었죠. 호르무즈 해협이 꽉 막혀버리면서 우리 선원들뿐만 아니라 이란의 위협으로부터 하늘을 지켜낼 천궁을 애타게 기다리던 UAE 정부 역시 자신들의 안보 심장줄이 끊길 위기에 처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조타실에 모여 앉아 불안에 떨며 라디오 주파수에만 애타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언제 이란의 무자비한 로켓포가 날아와 우리의 배를 시뻘건 불덩이로 만들어버릴지 모르는 그야말로 숨통을 조이는 극도의 공포가 212척 선단 전체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절망의 순간 마치 영화 속 영웅들처럼 우리를 구원하듯 위풍당당하게 등장한 함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타공인 세계 최강의 전력을 자랑하는 미합 중국 해군의 제5함대였죠. 바레인 사령부에서 긴급 출항한 4척의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과 항공모함 전단이 거대한 파도를 하얗게 가르며 우리 212척의 선단을 든든하게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그 거대한 회색빛 군함들의 압도적인 위용을 보는 순간 저를 포함한 모든 상선의 선장들은 참았던 안도의 눈물을 터뜨리며 미친 듯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역시 대미국이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미 해군이 드디어 우리를 호위하러 왔다. 라며 춤이라도 출 기세였죠. 무전기 너머로 쩌렁쩌렁하게 들려오던 미군 지휘관의 목소리에는
그야말로 하늘을 찌를 듯한 오만함과 절대적인 자신감이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여기는 미합 중국 해군 제5함대 사령부. 모든 민간 선단은 안심하고 우리의 통제를 따르라. 지금 너희를 호위하고 있는 우리 이지스함 한 척의 건조 비용만 자그마치 22억 달러, 하나로 3조 원이 넘는다. 4척의 최첨단 이지스 레이더가 하늘과 바다의 모든 표적을 샅샅이 감시하고 있으니 이란의 파리 새끼 한 마리도 절대 우리 미 해군의 완벽한 방어망을 뚫지 못할 것이다. 그들의 오만한 장담은 당시엔 결코 허풍이 아니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지스함의 거대한 127mm 함포와 96셀의 수직 발사관을 꽉 채우고 있는 스탠더드 요격 미사일들은 그 어떤 적국의 군대라도 단숨에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인류 최강의 결전병기였으니까요. 미군은 4척의 이지스함으로 선단의 제일 앞장과 좌우 양쪽 측면을 완벽하게 감싸는 교과서에나 나올 법한 거대한 삼각 다층 방어 대형을 구축했습니다. 반면 이 화려하고 압도적인 미군 전력의 한참 뒤편 212척 선단의 맨 꽁무니 취약한 쪽에는 아주 작고 초라해 보이는 잿빛 군함 한 척이 쓸쓸하게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미 펜타곤 지휘부가 저런 구형 군함은 현대전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고철 덩어리다라며 대놓고 무시하고 조롱하며 핵심 방어 구역에서 멀찌감치 떨어진 후방 변두리로 내쫓아버린 배였죠. 건조된 지 무려 19년이나 된 배수량 4,400톤짜리 조그만 대한민국의 청해부대 구축함이었습니다. 우리 이지스함의 절반도 안 되는 왜소한 덩치에 동시에 수백 개를 타격하는 첨단 레이더나 수십 발의 요격 미사일 시스템도 없는 그 낡은 한국 군함을 곁눈질하며 미군 장교들은 아덴만 촌구석에서 소말리아 해적이나 쫓아내던 배가 이런 최첨단 정규전에서 대체 뭘 하겠냐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솔직히 고백하건대 저 역시 그 낡은 태극기를 펄럭이는 조그만 배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는 기대는 눈곱만큼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목숨은 오직 22억 달러짜리 천문학적인 돈을 바른 미군의 첨단 방패에 달려있다고 그 방패는 절대 깨지지 않을 것이라고 맹신하고 있었죠. 작전 개시 이틀째 되던 날 오전 9시 37분. 숨소리조차 내기 힘들 만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던 평온한 수면 위로 마침내 끔찍한 지옥의 문이 활짝 열려버렸습니다. 긴급 상황. 레이더의 다수의 미확인 접촉 신호 대거 발생. 전방위에서 엄청난 속도로 접근 중. 미군 이지스함에 다급하고 찢어질 듯한 무전이 선단 전체에 울려 퍼지는 순간 짙게 깔린 해무를 뚫고 이란 혁명수비대의 광기 어린 기습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군 사관학교 교과서에서나 보던 거대한 전함끼리 멀찌감치 떨어져서 포탄과 미사일을 점잖게 주고받는 그런 정규 해전이 아니었습니다. 시속 80km가 넘는 무시무시한 속도로 수면을 튕기듯 미끄러져 달려오는 30여 척의 소형 무장 쾌속정들이 지그재그로 미친 듯이 방향을 꺾어대며 사방에서 개떼처럼 몰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게다가 하늘에서는 미군의 첨단 레이더망을 피하기 위해 수면에 바짝 엎드린 채 저공 비행으로 날아오는 수십 대의 자폭 드론들이 윙윙거리는 소름 끼치는 쇳소리를 내며 우리 민간 선단을 향해 정면으로 돌진해 오고 있었죠. 말로만 듣던 그 악명 높은 이란의 벌떼 공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전 함정, 이지스 방어 시스템 최대 가동, 대공 요격 미사일 전탄 발사. 당황한 미군 지휘관의 다급한 명령과 함께 이지스함의 수직 발사관에서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화염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한 발에 120만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15억 원이 훌쩍 넘는 최첨단 스탠더드. 미사일들이 천지를 진동하는 굉음을 내며 하늘로 솟구쳐 올랐죠. 하늘을 찢는 듯한 폭음과 함께 거대한 물기둥이 사방의 바다에서 솟아올랐습니다. 우리 상선 선장들은 조타실 창문에 바짝 엎드려 붙은 채 천하무적이라는 미군의 저 비싼 100-800중 미사일들이 저 하찮고 조그만 이란의 목선 보트들을 산산조각 가루로 만들어버리길 간절히 두 손 모아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분 뒤 우리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믿을 수 없는 참혹한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오 맙소사!
명중률 90% 이상을 자랑한다던 그 비싸고 위력적인 이지스 미사일들이 줄줄이 엉뚱한 바닷물 속에 처박히며 허무한 하얀 물보라만 일으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첨단 이지스 레이더는 우주 대기권 밖에서 날아오는 거대한 탄도미사일은 기가 막히게 잡아냈지만 파도 사이를 모기떼처럼 요리조리 숨어 달리는 조그만 목선 쾌속정들과 수면에 찰싹 달라붙어 날아오는 싸구려 자폭 드론들의 변칙적인 움직임은 제대로 추적조차 하지 못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파리떼를 잡겠다고 수십억 원짜리 대포를 쏴대며 헛발질만 하고 있었던 셈이었죠. 미사일은 허공을 갈랐고 적들은 그 빈틈을 타 무서운 속도로 방어망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명중률 25% 미만. 타겟을 놓쳤다. 쾌속정들이 1차 방어선을 돌파했다. 전 함정, 근접 방어 무기 즉시 가동해. 방금 전까지 오만방자했던 미군 무전망에 공포에 질린 장교들의 비명과 쇳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지스함에 장착된 분당 4,500발의 총알을 비처럼 쏟아붓는다는 펠렁스 근접 속사포가 시뻘건 불을 뿜어댔지만 이미 선단 코앞까지 사방팔방에서 모여든 벌떼들을 한꺼번에 모두 막아내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사각지대가 너무 많았던 것이죠. 마침내 고막을 찢는 엄청난 굉음이 두 차례 연이어 터져 나왔습니다. 선단 중앙에 위치해 있던 대형 컨테이너선 한 척이 자폭 드론 파편의 정통으로 맞아 시뻘건 불길과 시커먼 연기를 뿜어내며 요동쳤습니다. 곧이어 제6조선 좌측에 있던 화학물질 운반선마저 쾌속정이 쏜 로켓 추진 수류탄의 직격으로 맞아 선체 외판이 처참하게 찢겨나가고 파편이 튀며 선원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졌죠. 메이데이, 메이데이. 여기는 선단 중앙. 배에 불이 붙었다. 선원들이 죽어가고 있다. 미 해군, 덱들은 대체 밖에서 뭘 하고 있는 건가? 제발 우리를 살려달라. 무전기에서는 살려달라는 선장들의 피 맺힌 절규와 울부짖음이 빗발쳤지만 세계 최강을 자부하던 미 해군은 완벽하게 패닉 상태에 빠져 아무런 통제력도 발휘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상황은 더욱 끔찍하게 흘러갔습니다. 이란의 공격 목표가 제 옆에 나란히 있던 UAE 국영 화물선들 쪽으로 집중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배에 실린 대한민국의 천궁 부품과 전략, 물자의 어마어마한 가치를 이미 첩보로 알고 있던 적들이 연합군에게 가장 치명적이고 뼈아픈 타격을 입히기 위해 쾌속정 5척과 무인 폭발 보트들을 한꺼번에 UAE 화물선 쪽으로 몰아넣으며 돌진한 것입니다. 안 돼. 저 UAE 화물선에 포탄이 떨어져 유폭이라도 일어나면 이 주변 선박들은 흔적도 없이 전부 불바다가 되어 날아간다. 저를 비롯한 주변의 선장과 선원들은 극도의 패닉에 빠져 머리를 감싸쥐고 조타실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우리는 애타게 미군의 구조를 기다렸지만 들려온 것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이지스함의 방어망이 완전히 뚫려버리자 미군 지휘부마저 방어선 완전히 붕괴. 각 함정은 즉시 상선들과 거리를 두고 회피 기동하며 호위 작전을 일시 중단한다. 전원. 후퇴하라. 라는 청천벽력 같은 철수 명령을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22억 달러짜리 최첨단 이지스함들이 마땅히 목숨 걸고 지켜야 할 민간. 상선들을 사지에 덩그러니 버려둔 채 자기들만 살겠다고. 꽁무니를 빼기 시작한 그 끔찍하고 치욕스러운 순간 우리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지독한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미군에게 버림받았다. 꼼짝없이 이 차가운 바닷속에 수장되었구나라며 굵은 피눈물을 흘렸죠. 옆 배인 UAE 화물선 선장의 알라시여, 정녕 우리를 이 지옥에 버리시나이까? 라는 비통하고 처절한 절규가 지지직거리는 무전기를 타고 흘러나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사방은 불타고 있었고 죽음의 사신을 실은 적의 쾌속정들이 코앞까지 다가와 우리의 목숨을 앗아가려던 찰나였습니다. 세계 최강이라던 미 해군의 거대한 방패가 산산조각이 나고 212척 선단의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직감하며 숨을 멈추고 두 눈을 질끈 감았던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선단 맨 뒤쪽, 포탄이 빗발치고 시커먼 매연이 가득한 짙은 안개를 뚫고 믿을 수 없는 거대한 굉음이 바다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엔진이 당장이라도 터질 듯한 엄청난 굉음을 뿜어내며 우왕좌왕하는 거대한 선단을 가로질러 미친 듯한 속도로 튀어나오는 검은 그림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방금 전 자신들의 목숨을 부지하겠다고 비겁하게 후퇴하던 미국의 웅장한 이지스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작전이 시작될 때부터 미군 장교들에게 쓸모없는 고철이라며 온갖 멸시와 조롱을 받고 제일 후방 변두리에 처박혀 있던 배수량 겨우 4,400톤짜리의 낡고 조그만 군함이었습니다. 가스 터빈 엔진을 폭발하기 직전의 한계치까지 최대치로 끌어올리며 바다를 반으로 쩍 갈라버릴 듯이 엄청난 물보라를 일으키며 돌진해오는 그 낡은 잿빛 선체 위로 거센 페르시아만의 바닷바람을 맞으며 미친 듯이 펄럭이는 깃발 하나가 제 시야에 또렷하게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붉고 푸른 태극 문양이 선명하게 새겨진 대한민국의 펄럭이는 국기, 바로 태극기였습니다. 세계 최강이라는 미군조차 살겠다고 도망치는 그 지옥의 불바다 한가운데로 오직 우리 상선들을 살려내겠다는 일념 하나로 낡고 무시받던 한국 해군의 청해부대가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던지며 제 발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낡고 조그만 한국의 구축함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맹렬하게 시뻘건 불을 뿜으며 달려드는 이란 쾌속정 5척과 덜덜 떨고 있는 우리 민간 상선들 사이로 자신의 잿빛 선체를 거칠게 밀어 넣었습니다. 30만 톤급 초대형 유조선인 제 배와 천국 미사일의 핵심 부품을 가득 싣고 있던 UAE 국영 화물선을 온몸으로 막아내며 거대한 인간 방패, 아니 철의 방패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집채만 한 파도를 두 동강 내며 미친 듯한 속도로 끼어드는 한국 구축함의 그 압도적이고도 무모한 기동에 조타실에 엎드려 있던 저와 선원들은 숨을 헐떡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미 해군의 22억 달러짜리 최첨단 이지스함들조차 제 목숨 하나 건지겠다고 상선들을 버리고 외곽으로 꽁무니를 빼며 도망치던 그 아비규환의 지옥불 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건조된 지 19년이나 지난 덩치도 미군의 절반밖에 안 되는 배수량 4,400톤의 조그만 아시아 국가의 군함이 212척의 목숨을 짊어지겠다며 스스로 사지 한가운데로 뛰어든 것이죠. 미군의 지휘 통제망이 완전히 붕괴되어 무전기에서는 살려달라는 비명과 미군 장교들의 횡설수설하는 목소리만 난무하던 그때였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잡음을 뚫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차분하고 묵직하게 가라앉은 한국인 지휘관의 목소리가 영어로 또렷하게 연합통신망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해군 청해부대. 지금부터 본 함정이 선단 내부의 방어를 전면 통제한다. 전 상선은 동요하지 말고 현재의 항로와 속도를 그대로 유지하라. 우리가 당신들을 지키겠다. 그 짧고 단호한 한마디는 벼락치듯 쏟아지던 적의 포탄 소리마저 뚫고 들어와 공포에 질려 미쳐가던 212척. 상선 선장들의 심장에 뜨거운 안도감을 콱 꽂아 넣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벌벌 떨며 알라신을 찾던 바로 옆배의 UAE 화물선 선장도 저도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왈칵 뜨거운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었죠. 그리고 곧바로 청해부대의 그 유명하고도 전설적인 삼중 방어망이 마법처럼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하늘을 찢는 요란한 프로펠러 소리와 함께 한국 구축함의 비좁은 헬기 갑판에서 링스 해상작전. 헬기 한 대가 시커먼 매연을 뚫고 솟구쳐 올랐습니다. 미군 이지스함들이 수백 킬로미터 밖의 우주만 바라보는 그 비싸고 거대한 첨단 레이더에만 의존하다가 수면 위로 바짝 기어들어 오는 적의 보트들을 놓쳐버렸다면 한국 해군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헬기를 상공 500m 위로 재빠르게 띄워올려 거대한 호르무즈 해협 전체를 내려다보는 독수리의 눈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하늘로 솟구친 링스 헬기에서는 실시간으로 적 회속정들과 자폭, 드론들의 정확한 좌표를 쉴 새 없이 한국 군함으로 쏘아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이나 책상머리에서 배운 전술이 아니라 아덴만 촌구석에서 18년 동안 무려 4만 7천 척의 상선을 호위하며 해적들과 수백 번의 실전을 치르며 뼈에 새겨넣은 살아있는 전투 감각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헬기가 눈을 번쩍 뜨자마자 한국 구축함의 함수에 달려있던 76
밀리미터 한 포가 날카로운 기계음을 내며 빙글 돌아 이란 쾌속정들을 정조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꼭 아셔야 할 기가 막힌 사실이 있습니다. 미군 이지스함의 거대한 127mm 한 포나 분당 4,500발을 쏘아대는 펠렁스 기관포는 그저 표적이 있는 넓은 구역에 수천 발의 총알을 물 뿌리듯 마구잡이로 퍼붓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함정의 한 포는 사격 방식 자체가 차원이 달랐습니다. 단발로 아주 신중하게 1초의 오차도 없이 한 발 한 발 정확하게 끊어 쏘고 있었던 겁니다. 표적은 쾌속정의 선체 정중앙이 아니었습니다. 적 보트의 맨 뒷부분, 즉 엔진이 달려있는 끄트머리만을 기가 막히게 노리고 있었죠. 왜 그랬을까요? 만약 미군들처럼 쾌속정의 무기 탑재칸을 명중시켜 그 자리에서 거대한 폭발을 일으켰다면 바로 옆에 바짝 붙어있던 UAE 국영 화물선으로 시뻘건 불길과 날카로운 파편들이 튀어 대형 유폭 사태가 벌어졌을 겁니다. 천문학적인 가치의 대한민국 천궁 핵심 부품들과 전략 물자들이 고스란히 잿더미가 되어 호르무즈 해협 깊은 곳으로 수장될 판이었던 것이죠. 한국 해군 지휘관은 그 절체절명의 혼돈 속에서도 동맹국 UAE의 소중한 화물선에 생채기 하나 내지 않기 위해 적 보트를 폭파하는 대신 엔진만 날려버리는 경이롭고도 신들린 정밀 타격을 명령한 것입니다. 포성이 울릴 때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76mm 포탄이 정확히 쾌속정의 선미를 뚫고 들어가 엔진만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단 7분 만에 불을 뿜으며 달려들던 이란 쾌속정. 네 척이 꼬리에서 시커먼 연기를 뿜어내며 바다 한가운데 덩그러니 멈춰 써버렸습니다. 폭발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심장이 터져버린 맹수처럼 동력을 잃고 바다 위를 이리저리 빙빙 맴돌며 둥둥 떠다니는 나무토막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죠. 바로 옆에서 이 믿기지 않는 광경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던 저는 제 눈을 의심하며 조타실 유리에 얼굴을 바짝 들이밀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 맙소사! 흔들리는 바다 위에서 수십 킬로미터로 달리는 쾌속정의 조그만 엔진만 정확히 쏴서 맞춘다고? 저게 인간의 조준 실력으로 가능한 일인가? 미군 지휘부의 통신망에서도 말도 안 된다. 저 아시아의 작은 배가 서부 영화의 저격수라도 된단 말인가? 라며 경악을 금치 못하는 비명들이 터져나오고 있었죠. 하지만 이란 혁명수비대의 광기는 결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쾌속정 부대가 처참하게 무력화되자 이번에는 이란 해안가 곳곳에서 숨겨두었던 최악의 살상 무기, 무인수상, 자폭 보트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타지 않은 채 수백 킬로그램의 고성능 폭발물을 가득 싣고 오로지 오리온호와 UAE 화물선을 산산조각 내기 위해 수면에 바짝 엎드려 직진해 들어오는 악마의 무기였죠. 조종자가 없으니 기관총을 쏘며 위협 사격을 해도 소용이 없었고 무전기로 경고 방송을 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놈들은 크기가 너무 작고 낮아서 레이더에도 잘 잡히지 않았고 한 포의 사각지대 안쪽까지 이미 너무 깊숙하게 파고들어버린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거리 800m, 600m, 500m, 자폭 보트 8기가 곧바로 선단 측면을 강타합니다. 레이더를 보던 제 배의 1등 항해사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절망적인 비명을 질렀습니다. 한 포로 쏘기엔 상선들과 거리가 너무 가까워 자칫 오발탄이 나면 끝장이었고 그대로 두면 자폭 보트가 배전에 부딪혀 반경 수백 미터 안의 모든 배들을 통째로 날려버릴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이제 정말 다 끝났구나. 천궁이고 나발이고 호르무즈 한가운데서 뼈도 못 추리겠구나 하며 저와 선원들이 두 눈을 질끈 감고 서로를 끌어안으며 마지막 기도를 올리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구축함 쪽에서 갑자기 거친 쇳소리가 나더니 상갑판과 헬기 데크 쪽의 난간으로 사람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인 남색 해군 수병 복장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육중한 방탄조끼와 전술 헬멧을 뒤집어 쓰고 두 눈에는 짐승 같은 살기를 번뜩이며 양손에 길다란 저격용 정밀 소총을 꽉 틀어쥔 사내들. 바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전투력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전단 UDT실 대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미친 듯이 롤링을 치는 구축함의 갑판 위로 몸을 던지듯 엎드리더니
2명씩 짝을 지어 조금의 미동도 없이 저격용 소총의 총구를 일제히 바다를 향해 겨누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10m가 넘는 거친 파도가 갑판을 사정없이 때려대며 배가 상하좌우로 요동치고 있고 표적인 자폭 보트 역시 시속 80km로 물수제비를 뜨듯 이리저리 튀어오르며 미친 듯이 달려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거리는 400m 이상 떨어져 있었죠. 그 흔들리는 악조건 속에서 폭발물이 가득 실린 보트의 앞부분을 피해 오직 손바닥만 한 선미의 추진 모터, 즉 엔진만을 정확히 관통시켜야만 하는 인류 역사상 그 어떤 교범에도 나오지 않는 불가능에 가까운 사격이었습니다. 단 한 발이라도 빗나가 폭발물을 건드리는 순간 한국 군함은 물론이고 우리 유조선과 천공 부품을 실은 UAE 화물선까지 모조리 불바다가 되어버릴 테니까요. 고막을 찢는 대포 소리들 사이로 갑판에 엎드린 한국 UDT 대원들의 저격. 소총에서 날카롭고도 건조한 파열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파도가 배를 때릴 때마다 대원들의 몸이 허공으로 붕 떴다 가라앉기를 반복했지만 방아쇠를 당기는 그들의 손가락과 견착된 총구는 소름이 돋을 만큼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아덴만에서 18년 동안 수천 번의 거친 파도와 싸우며 해적들의 심장과 보트 엔진을 겨누어왔던 짐승 같은 근육의 기억과 압도적인 실전 경험이 바로 이 지옥 같은 호르무즈 해협 한가운데서 완벽하게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기적 같은 마법이 또다시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첫 번째 자폭 보트가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에 부딪힌 것처럼 수면 위에서 덜컹거리더니 시커먼 연기를 뿜어내며 동력을 잃고 멈춰 서고 만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보트들마저 거짓말처럼 엔진이 뚫려버린 채 바다 위에 둥둥 떠다니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선단 코앞까지 달려들었던 총 8기의 무인 자폭 보트가 폭발 한 번 일으키지 못한 채 한국 UDT 대원들의 신들린 정밀 저격단 몇 발에 모조리 제압당해버린 것이죠. 상선에 도달한 보트는 단 한 기도 없었습니다. 피해 선박제로 완벽한 방어이자 경이로운 압승이었습니다. 그 순간 미 해군 제5함대 사령부와 연합군 지휘, 통제망의 무전기에서는 쥐 죽은 듯한 무거운 정막만이 흘렀습니다. 22억 달러짜리 최첨단 이지스함 4척이 수백 발의 요격 미사일을 쏟아붓고도 막아내지 못했던 끔찍한 공격을 배수량 4,400톤짜리 19년 된 낡은 한국 군함 한 척이 단 한 발의 오발도 없이 단 한 척의 민간 상선도 다치게 하지 않은 채 너무나도 완벽하고 경이롭게 막아내버렸으니까요. 그들은 그제야 깨달았던 겁니다. 자신들이 해적이나 잡던 보조 전력이라며 대놓고 무시하고 조롱했던 저 조그만 태극기. 펄럭이는 군함이 사실은 18년 동안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이 무려 47,000척의 상선을 지켜내며 피와 땀으로 축적한 세계 최고 수준의 실전 경험을 가진 바다의 지배자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살았다. 알라후 아크바르. 한국이 우리를 살렸다. 한국 해군이 천궁을 지켜냈다. 제 옆에서 숨죽여 이 모든 기적을 지켜보고 있던 UAE. 화물선 조타실에서 덥수룩한 수염의 UAE 선장과 선원들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 내어 오열하며 환호성을 터뜨리는 모습이 제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미 해군조차 도망가버린 그 절망의 바다에서 자신들의 목숨뿐만 아니라 조국 UAE의 미래를 책임질 귀중한 전략 자산인 천공 부품들을 몸을 던져 완벽하게 지켜낸 한국 해군의 위대한 헌신 앞에 그들은 무릎을 꿇고 뜨거운 감사의 눈물을 쏟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광경을 멍하니 지켜보던 저 마이클 앤더슨 역시 두 뺨 위로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뜨거운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조타실 유리를 짚은 채 거센 파도를 맞으며 당당하게 선단을 호위하고 있는 작고 단단한 한국 구축함의 펄럭이는 태극기를 향해 나도 모르게 천천히 아주 깊고 정중한 경례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목숨을 건져준 은인에 대한 고마움을 넘어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돈이나 스펙이 아니라 오랜 세월 묵묵히 땀 흘려 쌓아 올린 굳은 의지와 실력으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버린 위대한 국가, 대한민국을 향한 진심 어린 경외심이었습니다.
그 경이롭고도 압도적인 한국 해군의 활약이 무전망을 타고 전해지던 그 순간 바레인에 위치한 미 해군 제5함대 사령부 작전실은 그야말로 죽은 듯이 무거운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고 했었죠. 펜타곤에서 급파된 고위 관료들과 콧대 높기로 소문난 미 해군 장성들은 대형 스크린에 중계되는 그 믿기지 않는 전투 기록 앞에서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이 인류 최강의 방패라며 그토록 자랑에 마지 않았던 22억 달러짜리 최첨단 이지스함. 네 척은 이란의 변칙적인 벌떼 공격 앞에서 수백억 원어치의 요격 미사일을 허공에 날리며 사실상 고철 덩어리나 다름없는 굴욕을 당하고 있었으니까요. 반면 자신들이 작전 회의 때부터 아덴만 촌구석에서 해적이나 쫓던 낡은 배라며 대놓고 비웃고 후방 변두리로 내쫓았던 배수량 4,400톤짜리 조그만 한국의 청해부대 구축함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단 한 발의 오발탄도 없이 단 한 척의 민간 상선에도 생채기 하나 내지 않은 채 그 끔찍한 자폭 드론과 쾌속정들을 완벽하게 찢어발기며 선단을 구원해냈던 것입니다. 그제야 오만방자했던 미군 지휘부는 뼈저리게 깨달았던 겁니다. 전쟁은 그리고 거친 바다에서의 생존은 단순히 돈을 처바른 비싼 레이더나 미사일 스펙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죠. 한국 해군은 아덴만이라는 거친 실전의 바다에서 무려 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피와 땀을 흘리며 무려 4만 7천 척의 민간 상선들을 호위해왔습니다. 그 억겁의 시간 동안 단 한 척의 배도 잃지 않고 수천 번의 실전을 치르며 짐승처럼 벼려낸 그 압도적인 실전 경험 앞에서는 미국의 그 어떤 최첨단 교범이나 컴퓨터 시뮬레이션도 한낱 종이 쪼가리에 불과했던 것이죠. 결국 더 이상의 피해를 막고 212척의 선단을 살려내기 위해 펜타곤과 미 해군 지휘부는 자신들의 얄팍한 자존심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미 해군 역사상 전무후무한 충격적인 결단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지지직. 여기는 미합 중국 해군 연합지휘부. 전 함대에 알린다. 현 시간부로 호르무즈 해협 연합 호위 작전의 전술 지휘권을 대한민국 해군 청해부대 지휘관에게 전면 이양한다. 미 해군 이지스함을 포함한 연합군의 모든 함정은 지금 이 순간부터 한국 함장의 통제와 명령에 절대 복종하라. 조타실에서 덜덜 떨며 숨죽이고 있던 저 마이클 앤더슨은 무전기에서 흘러나오는 그 선언을 듣고 제 귀를 의심하며 펄쩍 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 맙소사. 세계 최강을 자부하는 미합 중국 해군이 그것도 인류 역사상 가장 비싼 함대인 제5함대가 동맹국의 일개 대령급 함장에게 그것도 건조된 지 19년이나 된 조그만 구축함 한 척에게 함대 전체의 지휘권을 통째로 갖다 바친 것입니다. 영국의 구축함도 프랑스의 호위함도 모두 그 충격적인 명령에 입을 다물지 못했었죠. 하지만 놀라움도 잠시 무전기를 뚫고 들어오는 한국인 지휘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차분하고 바위처럼 단단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지휘권을 넘겨받자마자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예견이라도 했다는 듯이 일사불란하고 기가 막힌 전술 명령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미 해군 이지스함 4척은 즉시 선단 외곽 12km 밖으로 넓게 산계하라. 미사일 발사를 중지하고 오직 127mm 한 포만을 이용해 적 회속정들이 무리를 짓기 전에 원거리에서 물수제비 타격으로 진영을 붕괴시켜라. 영국과 프랑스 함정은 측면에서 대공 방어망을 쳐라. 그리고 우리 한국 청해부대는 선단 정중앙에 위치하여 방어선을 뚫고 들어오는 근접 위협을 직접 척결하겠다. 그것은 가히 소름이 돋을 만큼 완벽한 지휘였습니다. 이지스함의 무식한 화력을 외곽으로 돌려 적을 흩어놓고 가장 정밀하고 치명적인 타격 능력을 가진 한국 해군과 UDT 대원들이 선단 내부에서 상선들을 빈틈없이 감싸안는 그야말로 빈틈없는 철의 장막을 완성해버린 것이죠. 한국 함장의 그 칼날 같은 지휘 아래 오합지졸처럼 무너졌던 연합국 함대는 마치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기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가장 비좁고 위험천만한 54km 구간을 통과하는 그 피 말리는 14시간 동안 이란의 도끼 품은 공격이 몇 번이나 더 쏟아졌지만
단 한 척의 쾌속정도, 단 한 기의 자폭 드론도 한국 해군이 쳐놓은 결계 안으로 한 발짝도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붉은 석양이 페르시아만을 붉게 물들이던 오후 7시 12분. 가장 후미에 있던 상선이 해협의 좁은 출구를 무사히 빠져나와 넓고 안전한 오만만 바다로 접어드는 순간 212척 선단의 무전망에서는 그야말로 미친 듯한 환호성과 뜨거운 통곡 소리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살았다. 우리가 지옥에서 살아나왔다.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해군 만세. 캡틴 코리아 만세. 미국인인 저도 영국인 선장도 프랑스 선원들도 모두 얼싸안고 짐승처럼 엉엉 울부짖었죠. 특히 제 배 바로 옆에서 가장 끔찍한 공격의 표적이 되었던 UAE. 국영 화물선의 선장은 무전기에 대고 목이 터져라 한국 해군을 향해 찬양을 쏟아냈습니다. 전술 지휘권 이양 이후 212척의 민간 상선이 그 불바다로 들어가서 단 한 척의 손실도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212척 전원이 무사히 지옥을 빠져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현대 해전사의 영원히 전설로 기록될 오직 대한민국 청해부대만이 만들어낼 수 있었던 위대하고도 경이로운 호르무즈의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소름 돋는 충격적인 반전과 가슴 뜨거운 감동의 드라마는 우리가 사지를 무사히 빠져나온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전 세계를 뒤흔들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선단은 목숨을 건졌지만 호르무즈 해협 자체는 이란의 목리로 인해 여전히 꽁꽁 얼어붙은 끔찍한 봉쇄 상태, 즉 전쟁 지역으로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의 3분의 1이 묶여버리자 하룻밤 사이에 글로벌 유가는 배럴당 150달러를 가볍게 돌파하며 미친 듯이 폭등해버렸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그나마 버틸 체력이 있었지만 석유 한 방울 나지 않고 수입 원유의 70%를 호르무즈 해협에 의존해야만 하는 대한민국에게는 그야말로 국가 경제의 숨통이 끊어지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끔찍한 국가적 재난 상황이 닥쳐버린 것입니다. 한국의 공장들이 멈춰서고 물류가 마비될 위기라는 뉴스가 전 세계 타전망을 타고 흘러나왔죠. 설상가상으로 호르무즈 인근의 공항들마저 전면 폐쇄되면서 중동 지역에 파견 나가 있던 수천 명의 한국인 근로자들과 교민들이 비행기를 타지 못해 공항 바닥에 쓰러져 절망에 빠져 있다는 비통한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우리 212척의 다국적 선단을 살려냈던 대한민국의 영웅들이 정작 자신들의 조국이 핏기가 가시며 무너져 내리는 끔찍한 위기를 그저 먼 바다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지켜봐야만 하는 참담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저 역시 그 뉴스를 보며 세상이 어찌 이리 불공평한가. 우리를 구한 은인들이 왜 저런 고통을 받아야 한단 말인가. 라며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전 세계가 당장 자기 나라 석유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 벌벌 떨고 있던 바로 그때 중동의 심장부 아부다비 왕실에서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는 엄청난 긴급 성명이 발표되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지옥에서 무사히 빠져나온 UAE 국영 화물선과 유조선 선장들이 아부다비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왕실 수뇌부로 달려가 무릎을 꿇고 펑펑 뜨거운 눈물을 쏟아내며 그날의 진실을 보고했던 것입니다. 전하, 미국 놈들은 우리를 총알바지로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낡고 조그만 한국 군함이 빗발치는 포탄 속으로 몸을 던져 우리의 배를 막아주었습니다. 한국 해군 수병들이 폭발 직전에 파도를 타며 피를 흘리며 우리 화물선에 실린 천궁 부품과 조국의 전략 물자들을 지켜냈습니다. 그들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모두 그 바다에서 뼈가루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피 끓는 보고를 전해들은 UAE의 수뇌부와 칼둔 행정청장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했었죠. 여러분, 중동의 아랍인들에게 신뢰와 보호는 자신들의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더군다나 UAE는 사막의 뜨거운 모래바람 속에서도 형제의 의리를 지키며 원전 건설부터 방산 수출까지 끈끈하게 이어져 온 대한민국의 혈맹이 아니었겠습니까? 특히나 한국이 자랑하는 K방산의 심장, 천궁 미사일 시스템은 현재 이란의 위협으로부터 UAE의 영공을 철통같이 방어해주고 있는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그 귀중한 천국 미사일 부품을 싣고 오던 자국의 화물선을 한국 해군이 직접 몸을 던져 지옥의 바다에서 건져 올렸다는 사실은 UAE 지도부의 가슴에 그야말로 거대한 불을 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세계 주요 언론이 일제히 생중계하는 가운데 UAE 칼둔 행정청장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뜨거운 흥분과 감격으로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전 세계가 똑똑히 들으시오. 호르무즈 해협의 불바다 속에서 22억 달러짜리 미군 군함조차 포기하고 버렸던 우리의 국영 선박들을 목숨 바쳐 지켜낸 것은 오직 위대한 대한민국 청해부대뿐이었습니다. 우리의 하늘은 한국의 천궁이 완벽하게 덮어 지켜주고 있으며 이제 우리의 바다마저 한국의 용맹한 해군이 피 흘려 지켜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단순한 경제 파트너를 넘어 우리 UAE와 영원히 생사를 함께할 위대한 피의 형제입니다. 지금 한국이 석유 수급과 교민 고립으로 엄청난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은혜를 갚을 차례입니다. 그 선언 직후 전 세계 외신들은 눈을 의심하며 긴급 속보를 마구잡이로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UAE가 전 세계 그 어떤 강대국에게도 내어주지 않았던 자신들만의 1급 국가 기밀이자 최후의 보루를 오직 대한민국 단 한 나라만을 위해 전격적으로 활짝 열어젖혔기 때문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꽉 막혀 배가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되자 UAE는 무려 400km가 넘는 뜨거운 사막을 가로질러 호르무즈 해협 바깥쪽, 즉 뻥 뚫린 오만만 바다와 직접 연결해 놓은 극비 송유관 항만인 푸자이라 대체 항만의 밸브를 한국을 향해 전면 개방해 버린 것입니다. 미국도 유럽도 일본도 필요 없다. 당장 푸자이라 항구의 가장 좋은 1급 부두 2곳을 비우고 그곳에 한국 국적의 거대 유조선들을 즉시 무사 통과시켜 정박시켜라. 그리고 우리 왕실이 보유하고 있는 전시 대비용 전략 비축유 탱크를 통째로 열어라. 한국이 원하는 만큼 1차로 무려 600만 배럴의 원유 폭탄을 즉각 쏟아부어 주어라. 600만 배럴.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 며칠을 쓰고도 펑펑 남을 어마어마한 양의 피 같은 석유가 막혀버린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여 극비 파이프라인을 타고 안전한 오만만의 한국 유조선 안으로 쏟아져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호르무즈가 막혀 발만 동동 구르며 석유 한 방울 구하지 못해 쩔쩔매던 일본과 중국, 유럽 국가들은 이 믿기지 않는 특별 대우와 원유 폭탄 세례를 넋이 나간 채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기적 같은 보호는 원유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장 에미레이트 항공과 에티하드 항공의 모든 스케줄을 취소시켜라.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여객기인 A380 여러 대를 긴급 징발해 두바이와 아부다비 공항으로 집결시켜라. 단 한 명의 한국인도 중동 땅에 고립되게 놔둘 수 없다. 비용은 전액 우리 UAE 왕실이 부담한다. 대한민국의 교민들을 지금 즉시 가장 편안하고 안전하게 그들의 조국으로 모셔다 드려라. 오직 대한민국 여권만을 가진 사람들만을 태운 어마어마한 크기의 특별 국적기들이 두바이의 밤하늘을 웅장하게 가르며 인천공항을 향해 날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에 발이 묶여 눈물 짓던 수천 명의 한국 교민들은 자신들을 VVIP로 대우하며 1등석으로 안내하는 UAE 왕실의 파격적인 호의에 오열하며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습니다. 이 경이롭고도 숨막히는 일련의 과정들을 텔레비전 화면으로 고스란히 지켜보던 마이클 앤더슨은 나이 60을 먹은 늙은 선장의 체면도 다 잊은 채 텔레비전 화면을 부여잡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 내어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강대국이란 무엇일까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은 삐까뻔쩍한 무기와 콧대. 높은 자존심만이 강대국의 조건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 지옥 같은 바다에서 똑똑히 목격한 진정한 국가의 품격, 즉 국격이란 바로 대한민국이 보여준 그것이었습니다. 가장 위태로운 절망의 순간에 기꺼이 타인을 위해 자신을 내던질 줄 아는 그 숭고한 용기. 화려한 말치레가 아니라 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묵묵히 바다의 소금기를 머금으며 피땀 흘려 쌓아 올린 그 지독한 성실함. 그리고 자신이 베푼 진심 어린 선의가 돌고 돌아 결국 국가의 존망이 걸린 최악의 위기 속에서 수백만 배럴의 원유,
폭탄과 특별기라는 거대한 기적으로 되돌아오는 이 완벽하고도 웅장한 인과응보의 드라마. 비록 땅덩어리는 작을지언정 그 어느 강대국보다 거대하고 뜨거운 심장을 가진 나라. 전 세계가 위기 속에서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 서로를 헐뜯을 때 오직 자신들의 피땀 어린 실력과 진심만으로 중동 맹방의 마음을 완전히 무장해제시켜버리고 세계 최강 미 해군의 콧대를 납작하게 눌러버린 기적의 나라. 저는 두 손을 모아 쥐고 펄럭이는 태극기를 향해 제 남은 평생을 바쳐 가장 깊고 뜨거운 존경의 경례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들의 나라, 대한민국은 오늘 전 세계의 바다와 하늘을 완벽하게 지배한 가장 위대한 승리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미국 베테랑 선장의 젖은 눈으로 지켜본 우리 대한민국 청해부대의 맹활약과 UAE의 파격적인 원유. 보은 드라마 과연 어떻게 보셨습니까? 22억 달러짜리 최첨단 이지스함도 결국 도망쳐버린 지옥의 바다를 19년 된 낡고 조그만 우리 군함이 당당하게 평정했습니다. 그 기적의 비밀은 결코 돈이나 기계의 스펙이 아니었죠. 18년이라는 참으로 긴 세월 동안 2억 마일리 거친 바다에서 수만 번의 성난 파도와 싸우며 묵묵히 흘려온 땀방울, 그리고 내 이웃을 지키겠다는 강인한 의지가 만들어낸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저는 이 작지만 바위처럼 단단한 청해부대를 보며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어르신들의 굽은 등과 굳은 살 박인 두 손이 떠올라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오직 내 가족을 배불리 먹이겠다는 일념 하나로 섭씨 50도의 중동 사막에서 땀 흘리시고 캄캄한 독일 탄광과 뽀얀 먼지 가득한 구로공단에서 청춘을 다 바치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미국의 이지스함처럼 화려한 배경은 없었지만 어르신들께서 한평생 바쳐 묵묵히 흘리신 그 지독한 피땀과 눈물겨운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대한민국의 기적이 가능했던 것이죠. 이 나라를 일구신 어르신들의 고귀한 희생과 뜨거운 사랑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진심으로 깊이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가슴 벅차오르는 이야기가 평생을 치열하게 살아오신 어르신들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크나큰 자부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이 채널을 지탱하는 가장 든든한 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고 영상 아래 댓글창에 어르신들이 겪어오신 삶의 지혜를 듬뿍 나눠주세요. 하나하나 마음에 새기며 감사히 읽겠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족이라는 위대한 선단을 지키기 위해 평생 험난한 인생의 파도를 헤쳐오신 우리의 위대한 선장님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게 가슴을 활짝 펴십시오. 당신은 우리의 영원한 자랑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